2024년 2회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 실기 문제를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풀이를 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존에 1부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2부 영상을 만들고요. 1부 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1부 영상을 지난번 만들었을 때 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반응이 좋은 와중에서도 좀 약간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반감을 가지실 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분들만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설명만 할 거고요.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 오류가 있는 거는 댓글로 좀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도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부 영상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의 배선 관련 문제입니다. 1번의 손문항을 보시면요, 절연저항계로 측정을 했을 때 절연저항이 몇 메가오hm 이상이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있어요. 몇 메가오hm 이상이었는지 요런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직류 250V로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절연결항계가 250V가 있고요, 500V가 있는데 여기선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직류 250V로 측정했을 때는요, 절연저항값이 0.1메가옴 이상입니다.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직류 250V로 측정하면은 0.1메가옴 이상이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다행히 몇 메가옴 이상이냐고 줬어요. 그래서 0.1만 써도 답이 될 것 같고요. 뭐 이왕이면 힘들지 않으니까 이걸 써주시면 돼요. 이상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걸 안 줬을 때는 0.1만 외우면은 단위가 뭐지? 이상인가? 이하인가? 초과인가?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여기 단위를 줬네요. 그리고 직류 250V로 했을 땐 0.1메가옴 이상이고요. 이제 직류 500V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류 500V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외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5메가옴 이상인 거는 경보기요. 경보기 중에서도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그 비상 경보 설비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요, 외우기 쉬운 것만 외우세요. 다른 거 외울 것도 많은데 굳이 안 외워지고 뭐 길고 좀 말이 힘든 말을 외우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적당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쉽게 외울 수 있는 걸 위주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메가옴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종, 발신기, 중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50메가옴이 있습니다. 감지기,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있는데 5메가옴에도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는 10회로 이상일 때예요.
여기 5에서 곱하기 10을 하면 50이 되죠. 전 그렇게 외웠습니다. 10회로 이상일 때는 가스 누설 경보기는 50메가옴입니다. 그 다음은 좀 많이 뛰는데요. 1000메가옴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정운식 감지선형 중계기가 있어요. 1000메가옴은 이거 하나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계기잖아요. 정운식 감지선형 중계기는 여기 중계기가 있는데 여기서 요 중계기는 제외가 돼요. 이건 별도로 따로 하나 애워 주셔야 돼요. 소문항 2번입니다. 공톤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몇 개 이하인가? 답은 7개입니다. 7개 이하고요. 저는 이제 가닥수 했을 때 경종이 7개까지만 공통선이 하나로 쓰고요. 8개부터는 공통선을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연결해서 애웠어요. 공통선은 7개까지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애웠습니다. 그리고 감지기의 종단저항 설치 기준 2가지만 쓰시오 했죠. 여기 점검이 쉬운 장소 전용암 설치하는 그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 감지기 회로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저항에 설치할 경우 구별이 쉽도록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의 별도 표시. 이거는 꼭 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단독 문제로도요. 그래서 저는 앞자만 따서 외웠어요. 점점감 뭐 이런 식으로 앞자만 따서요. 대부분 다 앞자만 따서 많이 외우시죠. 요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3번은 단독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네,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옥내 소화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 장치를 설치할 때 비상전원 설치 기준은 3가지를 쓰시오. 요것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눌 때 상, 중, 하로 나눌 건데요. 제가 상이라고 하는 문제는 빈도수가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라는 건 기출에 잘 안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7개년으로 공부했고요. 그래서 7개년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요, 실기는 대충 외우면 안 돼요. 자기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것부터 다 외우세요. 완벽하게. 이걸 완벽하게 안 외웠는데 대충 외우고 중을 외우고 상을 외우지 마시고요. 상, 중은 나중에 외우시고요. 하 문제, 빈도가 높은 것부터 완벽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합격했는데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 단답형 말고 딱 20개만 외웠습니다. 대신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다 외울 정도로 20개만 딱 외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행히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합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걸 대충 외워가지고 가면은 대충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상 쓰려면 잘 안 써져요.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요, 이런 단답이나 이런 서술형 문제는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문제는 이제 감지기 설치 수량 문제예요. 요거 하시기 전에 먼저 외워 주셔야 될 게 있는데, 표를 외우는데 이거는
필수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뭐 앞자만 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동식이고 보상식이고 정원식입니다. 차보정. 그리고 1종 2종이 있고요. 차보는 얘는 특종 1종 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4m 미만이 있고요. 4m 이상 8m 미만이 있습니다. 그 각각 내화 구조가 있고요, 기타 구조가 있습니다. 내화 구조 있고 기타 구조 있습니다. 그 내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불에 좀 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감지기를 덜 설치할 수 있으니까 면적 기준이 넓어요. 넓은 면적에 조금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걸 나누실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차동식, 보상식 2종과 정원식, 특종은 면적이 같아요. 그래서 90, 70, 60, 20을 외웠고요. 좀 그림식으로 외웠거든요. 50, 40, 30, 50에서 시작해서 10이 감소되고 10이 감소되고 절반, 그리고 30이 바로 밑에 하나 있고요. 한 칸 내려가서 제일 끝에 있고요. 15는 30 밑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45, 35 여기 넣고요. 그리고 여기는 25.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5가 여기는 2개 있고 여기가 2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층 높이가요, 여기 잘 안 보이는 높이가 4.5m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겠네요. 이 칸에 들어가고요. 차동식입니다. 차보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내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내화 구조 여기네요. 그러면 45제곱미터보다 마다 한 개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A는 15 곱하기 6 면적 15 곱하기 6을 45로 나누면요 2가 나옵니다. 그 B는 12 곱하기 6을 하면요 6 나누기 45로 하면요 1.6이 나옵니다. 그러면 절상에서, 절상이란 소수점과를 소수점 있으면 무조건 하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감지기를 1.6개 한 개 달고 하나는 0.6개만 잘라서 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소방은 안전이 중요한데 뭐 반올림해서 소수점 밑에다를 버린다던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2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C인데 오타가 있네요. 여기 C입니다. 여기 C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6 더하기 12 6 더하기 12 곱하기 10 나누기 45는 4개. 요걸 여기 풀이에 그냥 여기 풀이에 그냥 쓰시면 돼요. D는 여기 지울게요. D는 여기를 표시를 안 했는데요. 여기가 9m입니다. 9m. 여기가 12m.
여기가 6m, 여기가 10m입니다. 제가 그리다 보니까 덜 그렸네요. D도 똑같이 하시면 되죠. 12 곱하기 9 12 곱하기 9 나누기 45는 2.4. 여기는 3개가 되겠고요. 2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를 45로 나누면 3.2가 나오는데 4가 되겠고요. F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6을 45로 나누면 1.6이 나와서 2개가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45만 찾으면 면적 나누기 45 한 다음에 절상만 하면 되니까 쉬운 문제죠. 경계구역을 수를 구하시오. 경계구역 수는요, 이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한 개의 경계구역은요 6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여야 돼요. 자,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15 더하기 12 더하기 10 하면은 10, 20, 37 37m네요 50m가 안 넘네요. 6 더하기 12는 18. 그러면 둘 다 50이 안 넘죠? 그러면 600으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15 더하기 12 더하기 10 곱하기 6 더하기 12 나누기 600 하면은 1.11이 나옵니다. 소방에서는 전부 다 절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올림 하시면 안 되고요. 절상을 하시면 됩니다. 절상을 하면 경계구역이 2개가 되겠죠. 소방에서는 무조건 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50m가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은 보시면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볼게요. 여기를 20m로 잡을까요? 20m로 잡으면은 경계구역을 50이 다르게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는 안 남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여기를 요렇게 나누셔가지고 요거 하나 이렇게 경계구역을 산출하셔도 되고요. 요거 하나 산출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요렇게 산출했을 때는 여기가 아까 경계구역이 요만큼 했을 때 2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 곱하기 여기가 18이죠 20 곱하기 18 나누기 600 하면은 0.9가 돼서 절상하면 1개가 돼요. 그럼 경계구역이 3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경계구역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요령껏 잘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안 나누고요, 여기 20m면 요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나누면요 15 더하기 12 곱하기 6 더하기 12 600을 나누면요 0.91이 돼요. 그럼 경계구역이 하나죠. 그럼 여기는 요만큼은 30이잖아요 30 곱하기 18 해서 600 하면은 0.9가 돼요. 그러면 여기도 경계구역 하나죠. 이렇게 하면 경계구역이 2개가 되죠. 그리고 경계구역 최소화로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조금 나오게 요령껏 잘 자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숫자가 조금 나올 수 있을까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도 공기간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오죠?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라 그냥 외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각변의 수평거리와 공기간 상호거리의 가로 안에 알맞은 답을 넣으시오 했는데, 가로가 여기가 가로였습니다. 여기가 가로였고요. 요런 데가 가로였습니다. 여기 공기간이니까 똑같죠. 공기간 여기가 가로였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는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는 뭐 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재에 좀 강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기준을 둬도 돼요. 그래서 내화 구조일 때는 9m. 지금 내화 구조니까 답은 9m입니다. 근데 다른 기타 구조였을 때 6m입니다. 9m, 6m. 그리고 수평거리는요,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입니다. 이건 내화 구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2번은 발신기에 중단저항을 설치하는 경우 검출부와 발신기 배선수를 도면에 그리시오. 발신기에 종단저항을 설치하죠. 요 말이 중요합니다. 발신기에 종단저항을 설치. 종단저항이 여기 있고요. 그 두 가닥이 가서 다시 두 가닥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닥이 필요하고요. 선을 4개 그리면 되고요. 검출부에 있을 때는 종단저항이 있기 때문에 두 가닥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 가닥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닥이 됩니다. 이 발신기에 종단저항이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공기간의 노출 부분을 감지구역마다 몇 미터 이상 설치해야 되는가? 요거는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이걸 뭐 암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암기는 할 부분이 없는데요. 이제 보시면 그냥 저는 이상이 나오면 100m라고 외웠어요. 이상이 나오면요 20m라고 외웠어요. 20m. 죄송합니다. 20m라고 외우고요. 이하가 나오면 100m 이하라고 했어요. 크니까 너무 크면 안 되고 적으니까 커야 된다. 그래서 뭐 암기를 잘하시는 분은 이 말과 그 답을 다 외우시면 되고요. 저는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상인가 이하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인가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 이상은 20m, 이하는 100m 이렇게 외웠습니다. 검출부는 몇 도 이상 경사되지 않아요. 5도입니다. 5도 이상. 5도만 써도 돼요. 이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설치 높이는 공통 기준이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모르겠으면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요. 모르겠으면 설치 높이는 뭐 높이를 물어보거나 이런 거면은 모르겠으면 요거 쓰세요. 그냥 이게 공통기준인데 소방에 거의 다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 볼 때 중요한 거는 답란에 빈칸을 두지 마세요. 모르더라도 그냥 아무 말이나 쓰세요. 왜냐면 뭐 아무 말이나 썼다고 감점을 하지는 않아요. 빵점이면 빵점이지. 근데 썼다가 내용이 어느 정도 맞다 하면 감독관 재량에 의해서 그 채점관 재량에 의해서 정답 처리해 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비워놓지 마세요. 특히 단답형 같은 게 뭐 몇 미터인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면 모르면 1, 2 쓰고 몇 개 이상인가 하면 2, 1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채워주세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무조건 빈칸이 없이 무조건 채우셔야 됩니다. 공기간의 재질을 쓰시오. 공기간의 재질은 동관이죠.
동관, 중궁동관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생각이 안 나면 동관만 쓰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참고로 여기에는 이번에는 문제가 안 나왔는데요. 중궁동관의 외경과 두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두께는 이게 동관이면 두께는 0.3mm 이상, 그리고 바깥 면적은 1.9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요것도 하나 같이 외워주세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다음은 펌프 동력 문제인데요. 동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동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공식이 많이 보셨죠? 소방 기계 하신 분도 그렇겠지만 많이 보셨을 겁니다. 8을 곱하기 20 QH 이타 효율 9.8 곱하기 유량 곱하기 H 효율 곱하기 60 곱하기 K 여유율, 이 공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럼 P는 9.8은 중력가속도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 유량은 분당 20제곱미터입니다. 20루베입니다. 20. 그 H는 높이입니다. 지상으로 25m. 그 이타 효율입니다. 펌프의 효율은 70%, 70%니까 100분이니까 0.7을 곱해줘야죠. 여기다 60. 이 60이 왜 들어가냐면요, 유량이 분당 유량이기 때문에 초당 유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소방에서는 분당 유량을 많이 쓰거든요. 뭐 유체역학이나 이런 데서는 뭐 미터 세제곱 퍼 세크도 많이 쓰는데, 소방에서는 분당 유량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초당 유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60을 곱해줍니다. 요걸 계산하면요, 여유율을 안 곱했네. 여유율이 15% 여유를 준다니까 1이 있는 상태에서 0.15를 더 전력을 여유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1.1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134.17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전력을, 펌프에 필요한 전력을 물어본 게 아니라 변압기 2대를 이용해서 이 전력을 만들 건데 V결선했대요. 그러면 공식이 이런 공식이 있어요. 필요한 전력은 루트 3 V결선 한 대에 대한 변압기의 전력 코사인 세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V결선을 구할 때 변압기를 구하고 싶죠? 그러면 P 루트 3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역률입니다. 뭐 전기 공부하시는 분은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34.17 나누기 루트 3 코사인 코사인 세타는 아까 역률을 0.85 줬죠? 0.85 하면 91.13이 나옵니다. 여기서 단위는 킬로브이에요. 역률 있잖아요. 역률을 곱해줬잖아요. 역률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피상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지만 여기서는 다행히 단위를 줬어요. 단위를 안 줬으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킬로와트는 유효전력이고요, 킬로브이에는 피상전력입니다. 요거 단위 하나도 꼭 챙겨 가세요. 이거는 신출이었던 것 같아요. KC 기준은 전기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왜 문제 범위에도 없는 걸 낸지 모르겠어요. 틀리라고 냈나봐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틀려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만약에 공부할 일은 없겠지. 소방을 땄기 때문에 소방 전기를 시험 보지 않겠지만 이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보실 분은 답을 한번 보세요. 이거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 그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답도 많이 나와 있고 복원도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카페는요, 전기 제가 기사 딸 때 하고 뭐 이제 소방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을 받은 이 카페하고요. 뭐 다 공개되는지 몰라가지고 공개해도 되는지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앞장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카페를 주로 많이 애용합니다. 뭐 공부하고 카페에 가입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여기 앞자리만 써도요.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주어진 명칭만 쓰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명칭이 아니라 역할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까지 알아주셔야 하고요. 이제 불이 나잖아요. 이게 스포트형 감지기고요. 불이 나잖아요. 그럼 주변 공기가 더워지면서 이 안에 공기도 더워집니다. 더워지면서 이게 안에 공기가 더워지니까 뜨거워지니까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하면 이제 더워져서 팽창을 하면 요 판이 요렇게 올라갑니다. 더워지니까요. 밀어내겠죠, 공기가. 그러면 이 판에 여기 접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접점하고 요 접점을 달라붙습니다. 판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통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감지기가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아시고 이제 요번에는 명칭만 나왔는데요. 뭐 다 알면 좋겠어요. 역할까지. 근데 이 공기가 팽창된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 부분이 4번인데 4번이 감열실입니다. 감열실의 기능은요, 열을 유효하게 받음. 열을 받아야 이게 팽창을 하죠. 그리고 열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얘가 이렇게 열을 받아서 밀어 올려서 이 판이 3번이네요. 3번이 다이어프램 역할은 공기 팽창. 아까 공기가 팽창하죠. 창에 의해 접점 공기 팽창에 의해 접점이 잘 밀려 올라가도록 함. 접점이 여기 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접점이에요. 잘 밀려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동 접점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왜냐면 움직이니까 가동 접점입니다. 그럼 바로 위에도 접점이에요. 1번도 얘는 안 움직이잖아요. 밑에 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게 가동 접점이고 위에 게 고정돼 있으니까 고정 접점이에요. 1번은 여기다 쓸게요. 고정 접점. 기능은요, 가동 접점, 아까 밑에 게 가동 접점입니다. 접점과 접촉되어 화재 신호 발신. 두 개가 접점되면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발신되죠. 그리고 이제 2번은 뭐냐면요, 리크공이라고 해요. 리크공. 리크가 뭐 셀 때 리크라고 하잖아요.
그 공기가 좀 새는 거예요. 왜 새냐면은 화재가 안 나고 여름철 같은 게 실내가 더워요. 더워가지고 열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밀려오라가지고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재가 안 났는데도 오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멍에서 그런 살짝 더워져서 부피가 팽창하는 건 화재가 나면 열이 많이 나죠. 그래서 팽창이 빨리 많이 되는데 뭐 더워졌을 땐 조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더워졌을 때 오작동 나지 말라고 살짝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거의 역할은 그러면 감지기 오작동 방지겠죠. 이제 뭐 제가 이런 문제도 본 것 같아요. 니크공이 컸을 때와 작았을 때의 뭐 증상 뭐 이런 걸 본 것 같은데요. 컸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컸을 때는 공기가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불이 났는데도 공기 빠져나가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화재 신호가 늦게 울리겠죠. 화재 신호가 늦게 울립니다. 불이 막 계속 초반에 불이 조금 뗐을 때 이게 울려줘야 되는데 화재 신호가 늦게 열리고요. 니크공이 작았을 때 화재 신호가 빨리 울리는 대신 오작동 날 확률이 많아지겠죠. 네, 이것도 뭐 역할을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나오면은 뭐 제 말 기억하셔가지고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8번입니다. 8번도 자주 나온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가스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5가지인데요. 우리 소방 공부하다 보면 시설 많이 보잖아요. 11가지나 되기 때문에 뭐 5가지 쓰는 거 5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5개 쓰면 2-3개는 맞지 않겠어요? 제 빈칸은 놓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에 대해서 5가지를 이걸 다 외우시면 좋긴 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를 먼저 외우시고요. 여력이 되시면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9번까지 풀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인강을 수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될 수 있으면 나쁜 댓글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이거 1부를 제작하고 2부에서도 좀 안 좋은 말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상처를 받아서 하지 말까? 그냥 취미로 그냥 해볼까 했는데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도 이게 도움되는 것 같고 설명하면서 해볼까 하고 했는데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하지 말까 생각했는데 또 1부를 보시고 구독해 주신 분과 좋아해 주신 분들 때문에 2부를 만들었고요. 2부를 만들고 났더니 또 1부에서 보신 분들이 생각이 나고 또 2부에서도 1부를 또 만들어 달라는 분도 있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상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더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